그 다음에 탄력 밴드. 박사님,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 안 터지나요? 전대 주석 세력들이요.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이고, 터키가 반미 국가 하면 튀르키예 민족도 반미 따라하지 않나요? 아라이코리? 그렇지 않습니다. 왜? 원래 범투르크주의는 터키를 중심으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키가 무너지게 되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범투르크주의 운동이 활성화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고 한 거야, 예를 들어. 왜 이런 식으로 하나? 다른 방식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어쩌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터키를 중심으로 했던 범투르크주의 운동에는 이슬람을 강조하는 게 좀 많아요. 사실 제가 범투르크주의 운동 공동교과서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이슬람화거든요. 예. 근데 터키가 오면은 항상 범투르크주의 하면서 자꾸 이슬람을 같이 하려고 해서 원래 저랑도 충돌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선 좋다고 할 수 있고, 왜냐면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그러니까 알타이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거나 유라시아 실크로드에 있는 유목 민족들과 우리가 연대를 할 때는 종교성을 띠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종교도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되거든.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터키가 이번에 오판을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예. 빛나리님, 박사님 남한이라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라고 해주세요. 제가 남측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대. 그 다음에 복댕이님, 박사님 방송은 왜 유튜브 급상승 영상이 안 떠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간단해요. 중국 비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국 비판하니까. 예. 그 다음에 캠벨로님, 비트코인 자체가 안 좋은 건가요? 비트코인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은 안 좋아요. 왜냐?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초기에서부터 지금 요 최근의 상황은 중국 애들이 돈 세탁하는데 많이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헤게모니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지금은 안 올라가요. 왜? 지금은 중국 애들이 달러 무역 체계를 대체한 기축통화 체계로서 비트코인을 쓰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북한, 이란, 중국 이런 나라들끼리 비트코인으로 무기거래, 마약거래 이런 것들을 하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이게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살근살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쪽 뉴스 잘 보세요. 미국 애들이 비트코인을 겉으로는 막 이거는 쓰레기야, 가짜야 막 떠들면서 뒷구녕으로는 죄다 지금 뭐 선물 시장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물의 계승, 박사님 구독자 수 5만 이벤트 안 하나요? 10만 했을 때 해야죠. 10만. 5만은 너무 적어요. 아직 5만이라 해봐야 파워블로거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 김종원님, 박사님 코스피가 2000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이고, 그거는 보세요. 이런 말은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하지만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재수님, 박사님 한국-몽골 연합이나 연방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하려고 했던 몽골 대통령이 있었죠. 전전 대통령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몽연합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한몽연합을 하려면요,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강단사학과 제야사학자들 양쪽의 인식을 다 바꿔야 돼요. 첫째,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의 지평을 넓힐 것, 시야를,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이었던 고조선, 그 다음에 우리 북방민족인 거란, 몽골, 여진도 우리 민족의 역사로 집어넣을 것. 왜? 거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왜 내가 방송 중에 일어나기까지 하네. 어이구,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아직도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요거 흠정 만주 원류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감사원 분이에요. 하도 열받아서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인식 없다 해가지고. 예, 이분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이 만주 원류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25사에 포함돼요. 즉, 정사예요, 정사. 근데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정사라고 하는 게 한족이 쓴 역사책만 정사고, 북방민족이 쓴 금사, 요사, 뭐 이런 것들을 왜 정사로 인정 안 하려는지 몰라. 중국 애들도 정사라고 인정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중국, 정확히 하면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공 애들이 지금의 중국 영토를 정치적으로 청나라를 계승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신들이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것을 대의 명분으로 삼아서 연해주도 중국 땅. 왜냐? 그게 네르친스크 조약, 뭐 베이징 조약 이런 걸로 뺏겼거든요. 그것도 자기 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라시 지역, 뭐 요런데 내몽골, 외몽골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 땅까지 다 청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승을 해야 될 땅인데 이게 식민지 시대 때 뺏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중공은 청나라를 계승했다는 계승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만주 원류고, 청나라 세트는 이 만주 원류고에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청나라 애들은 어떠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자. 여기 목차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목차. 목차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권 1권에는, 이거 만주 원류고 번역본이니까, 만주 원류고 한자로 된 거 1권에는 제1권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만주, 숙신, 부여. 2권에는 음루, 산함, 삼한, 물길. 삼한이 뭔지 알죠? 마한지남 변한. 그리고 권 3권에는 백제, 권 4권에는 신라, 권 5권에는 말갈, 권 6권에는 발해, 권 7권에는 완안부 여진, 건주 여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다 나오네. 이 청나라 역사책에. 어? 청나라의 정신적, 정치적 계승의 기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어? 그러면은 청나라의 역사를 계승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중공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이지. 우리는 거꾸로 야 청나라 땅 다 내놔 할 수 있어요. 다 내놔. 중국 땅 다 내놔. 이네 짱꼴라들 다 떠나. 우리가 이걸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병신 같은 놈들이 왜 만주 원류고는 참고 서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에? 아 미쳐버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너무 좁고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 애들도 이렇게 써요. 더구나 청나라의 황제가 쓴 책이야. 황제가. 응? 좀 역사 인식을 좀 배우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강단사학자들은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제가 고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다민족 국가였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다민족을 찬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있는 민족 국가와 우리가 형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점이 많이 달라. 관점이 달라. 저 똥구녕 섹스하고 뭐 그런 애들의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런 거고 제야사학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전부 다 지거래. 전부 다 지거.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다른 데 방송에서도 나가서 하고 우리 민족 고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나는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단일민족 국가였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봐도 그래. 건국자 이름을 보면 이거 외국인들 이름이 나온다고. 난 인정할 거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로 나갔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의 지평을 넓혀서 물론 제야사학자들이 보긴 보지만 그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한민족 우월주의예요. 근데 저는 그거 없어요. 한민족 우월주의가 아니야. 우리는 같이 공생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사고방식이 더 그 주변 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은 같은 민족이다. 같은 형제 민족이다.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뭐 한당고기를 보면은 옛날 때 몽골이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반영을 했다가 지금의 중앙아시아 몽골족에 쫓겨나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의 몽골의 자손이 됐다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 형제 민족이다. 웃기고 있네죠. 어?
그렇게 되면 몽골 사람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야, 그건 내가 역적의 자손이라고? 난 징기스칸의 자손이야.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상하 개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목민상의 상하 개념이 어디 있어? 쿠릴타이라는 원탁 회의의 개념이 있지. 우리는 동등하게 원탁에 앉은 그냥 위원이에요. 위원. 같은 형제 민족이라고. 응? 그러니까 그 고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인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목연합하느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상하 개념으로 보려고 있잖아. 우리가 뭐 장자 민족이라며? 그럼 우리가 형님이란 소리네? 그럼 몽골은 뭐야? 차남이야? 그냥 형제 민족이라는 단계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형제 민족.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왜 따지려 그래? 응? 바보 같은 생각이지. 예. 그 다음에 이란 망할 때 비트코인 가격 망하나요? SGN. 전 말 못해요. 난 이런 거 갖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왜냐면은 그 자꾸 이 국제 정세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적인 마음이 들면은 피를 봅니다. 예. 강승우님, 박사님, 사모님은 유태인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가자. 그건 저한테 예쁜 유태인 여자를 소개시켜 주시던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별이 반짝반짝. 한족이랑 한민족이랑 다른가요? 한족은 지금 중국인을 뜻하는 걸로 쓰이고 있는데 한족은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짬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 사실은 짬뽕이에요. 이 세상에 단일 민족이 있어요. 다 섞이지. 근데 그 한족과 한민족이 둘 다 짬뽕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그 섞이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은 지배자 계급의 입장으로서 피지면 강간에서 태어난 자식과 내가 예쁜 여자를 데려서 태어난 거는 다르잖아요. 혼혈이라 하더라도. 한족은 수천 년 동안 피지배 계급으로 존재했다고요. 그러면서 북방민족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혼혈되고 막 이랬다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혼혈하고 싶지 않았는데 혼혈이 된 상황이에요. 당한 상황이에요. 혼혈을 당하면서 단민족 국가가 된 쪽이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에, 조선시대 말고 고대 시대 때 우리가 유목민족 생활하면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구마구 해서 섞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당했냐 했냐의 차이예요. 네. 그 다음에 남정희가 강물처럼 조국을 위하여 미녀 유태인 여성분과 지지하지 말고 소개해달라니까 그러네. 진짜 왜 이래 진짜 이 사람들. 댓글로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예. 그 다음에 복댕이님, 중국 분열돼서 동북삼성 먹으면 1억 명의 북한 만주인들 어떻게 해요? 한국말 가르쳐서 한국인 만들면 되죠. 전 그런 생각이에요. 약간 좀 그 유목민족 사고방식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향을 하는 걸 중요시해야 되죠. 전향하라. 전향하면 같이 살 수 있다. 전향을 한다의 기준은 뭐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이란 기준은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해서 민족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민족이란 걸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예요. 첫째. 한국말만 하면 한국이냐? 내가 봤을 때는. 한국말 좋아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면 한국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문화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눈 파랗고 머리 노래도 영어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는 백인이면은 한국인이다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갖고 그 사는 백인들이 있어요. 가끔씩 한국말 잘하고 영어 못하는 애들, 그 김치찌개 좋아하고 이러면 전 한국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예요. 하지만 부모가 한국인인데 한국말 못하고 영어밖에 못한다고 시부렁거리고, 그리고 김치찌개 먹으면은 꿀이내 난다 이런 새끼들은 다 미국 놈이든 다른 놈이에요. 한국인 인정 못한다예요. 왜? 혈통도 중요하지만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거든. 자신의 정체성. 그 다음에 JP 바따르, 박사님, 한국과 일본도 연방이 가능할까요? 일본도 알타이계인가요? 일본 알타이계예요. 연방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네. 저는 일본도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될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 친척이라 생각하거든요. 박사님, 중국 따라 원화 절상 가능성은 없나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작을 내버리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전향시켜 행동대장 시킬 수 있을까요? 강승호님, 할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조선족의 입장은 고려인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신은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강조를 해요. 왜? 그게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서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만주를 수복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대한민국인이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류해 두세요. 보류만 해 두세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장기매매하는 조선족은 적을 만들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조선족들 많다고. 저도 제가 다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조선족 아줌마랑 얼마나 친한데 일반 사람들하고는 적이 될 필요 없는 거예요. 궁디빵빵님, 한겨레 보니까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개소리. 우리가 어떻게 영세 중립국을 해? 응? 영세 중립국이 얘가 어디에 지금 스위스 얘기하는 거야?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스위스가 왜 영세 중립국인지 아세요?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산악지역이라서 점령이 어렵다는 거 외에도 그 바티칸의 비밀 자금 숨겨놓은 금고아니에요. 금고. 그러니까 거기 건드리면 안 되지.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로스차일드라던가 저기 록펠러에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 그때 영세 중립국 돼요. 왜? 걔네들도 우리나라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주는 날아가는 거예요. 왜? 영세 중립국은 조금 해야 되거든. 중립국 하면 안 돼요. 중립국 안 하고서 반공국가 된 다음에 만주 잡아먹어야 돼. 누구에게? 시진핑크님, 박사님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게 더 좋대요. 이 이름이 시진핑크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중국의 첩자 아니야 이거? 안 돼. 나는 장가 갈 거야. 장가 가서 아들을 3명을 낳아야 돼요. 에? 저한테는 큰 또 나름대로의 빅픽처가 있어요 또. 박사님 외계인이세요? 꼴뚜기. 이름이 꼴뚜기야 또. 내가 무슨 외계인이야. 에? 저는 변태라고 얘기했잖아요. 변태. 조금 사고방식이 다르다. 예. 그 다음에 자꾸 금독을 얘기하는데 저는 금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왜냐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분야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트럼프 알흠다운. 지금 시국엔 결혼은 반대. 왜요? 어느 시국에 결혼이 찬성이야. 괜찮아. 토모에 켄. 여잔가 보네? 이름이 토모에네. 박사님, 전 터키가 무서워요. 위구르 환영합니다. 왜 터키는 무섭고 위구르는 환영해? 응? 정시아님, 박사님, 우리 아이들 현재 중국어 많이 배우는데 전 솔직히 중국어 싫은데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어느 나라 언어를 배워두면 좋을까요? 중국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중국 분할되고 망할 때 주스러 가야지. 그 주스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보물찾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어 배워두면 괜찮아요. 나중에 무너지면은 부도 때 그거 경매 물건 나오고 부도 처리하거나 그 채권 정리하고 할 때 그거 다 돈이거든요. 그거 주워 먹는 돈인데 그런 거 먹어야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괜찮아요. 듀크 뉴캠, 페미니스트도 중국 자금 받는 것 같은데 반중하면 페미들도 못 설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원래 통일전선 전술, 공산주의 혁명은 무엇이냐? 그 주류 사회의 소외 계급들을 잡아서 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 이런 것들 다 끌어들여요.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걔네들은 숙청의 대상입니다. 왜? 원래 공산주의라는데 걔네들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시피체트타햄, 이름 되게 힘들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 공식 발표는 영토 개념이 없는 우주 공간을 미국이 합법적으로 통제하여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적 출사표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의 어느 국가가 패권을 싫어하겠어요. 패권을 마다하는 강대국은 없어요. 모든 강대국은 다 패권을 추구합니다. 근데 항상 늘 제가 국제관계를 배울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패권을 다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기존의 패권 국가가 달랐던 게 그 심지어 미국 이전에 패권 국가였던 대영 제국만 하더라도 말 안 듣는 나라 있으면 주먹으로 두들겨 팼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주먹으로 두들겨 패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외교적 협상이나 돈으로 살살 꼬십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을 소프트 파워라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보다 더 부드럽게 이 세상을 지배할 패권 국가가 나온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근데 미국을 대신해서 패권을 잡겠다는 중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완전 생 양아치야. 대영 제국보다도 더 못한 그 양아치적인 그 국제적인 선례라든가 외교를 다 무시해. 그래서 미국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좌파들은, 이 무식한 놈들은 내가 뭐 뼛속까지 침이 어쩌죠 얘기하는데,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더 괜찮은 패권 국가를 제시해 보라니까. 그게 북한의 김정은 아니잖아요. 응?